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당해 의사의 의료 행위가 평균적 의사들의 수준에 미달한다 라고 입증할 수 있도록 해서 과실의 입증 방법을 보다 손쉽게 하거나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스타트 변호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의료사고, 의료소송에 대한 것인데요. 의료사고, 의료소송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의료소송하면 환자가 이기기 힘들다면서요.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해서요. 의료소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나마 의료사고, 의료소송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사고 통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의사협회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법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것이 있는데 1심 민사소송으로 의료소송 접수건을 보면 약 연 1,800건 전후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근의 통계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과거 통계를 보면 2013년 통계상 민사 1심 본안 사건 인용 비율이 60.8%였는데 의료소송 사건의 인용률이 57.9%여서 약 2.9%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인용은 원고 승, 원고 일부 승, 이행공고, 조정하위 인락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2016년 통계를 보면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가 약 943건이었고 이 중 인용 건수가 521건이어서 약 55.2%였고요. 소장 각하되거나 소각하, 소치하를 제외하면 인용 비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인용률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특히 의료소송반이 승소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의료소송에서 환자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기본적으로 의사의 과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과실 입증의 기초가 되는 각종 진료 기록이 어려운 의학 용어나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소송에서 환자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이것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그 위험을 회피 가능했는데 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하나인데요. 환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침대에서 낙상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문제는 낙상으로 인해 옆구리를 보호자 침대에 부딪혀 이분이 혈흔이 발생했고 대학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촬영까지 했어요. 엑스레이만 봐도 의사라면 쉽게 혈흔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간과하고 병원에서 그냥 산소만 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흉막각 내에 피가 꽉 차서 심장 박동이 멈춰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엑스레이를 조금만 자세히 봤어도 혈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혈용을 확인하면 혈육의 양을 추적 관찰하고 흉관 삽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됐었는데 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을 고치는 행위, 즉 진료기록 변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문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진료기록 변조를 들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판시한 내용을 보면 의료 분쟁에 있어서 의사 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 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 측이 진료 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변조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 측에 어긋나는 입증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가 있는데 결국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의료소송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평균적인 의사의 수준에 따른 주의 의무의 기준을 당의 의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음에 관한 입증을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증언, 감정에 의하여 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당의 의사의 의료 행위가 평균적 의사들의 수준에 미달한다 라고 입증할 수 있도록 해서 과실의 입증 방법을 보다 손쉽게 하거나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의료소송에 이를 정도면 대부분 의학 교과서나 의학 논문, 상식 등으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진료기록 감정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까지 의료소송에서는 이 진료기록 감정서가 매우 중요한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진료기록 감정은 단순히 진료기록을 해석 내지 번역하는 것을 넘어 해당 상황에서 의료인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의료행위를 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조심하지 않은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법원을 통해 객관적 위치에 있는 감정인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환자 측에서 먼저 신청을 하곤 합니다. 이제 의료소송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진료 기록이 어려운 의학용어나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진료 기록 감정 신청을 하곤 하는데 의사의 과실이 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사의 잘못된 행위를 찾아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환자가 스스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 전체를 확보를 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상 자료, 이것 또한 반드시 확보를 해 두어야 하고요. 이 진료 기록을 확보한 다음에는 의료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상 진료 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됩니다. 법원에 진료 기록 감정 신청과 신체 감정 신청을 하면 법원은 주로 대학병원 교수님들께 감정 촉탁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바쁘시다 보니 반송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신체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이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아야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학병원 진료 일정에 맞추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초기에 감정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소송 말고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습니다. 2012년 4월 출범해서 의료분쟁 무료 상담 및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중재원에서 감정을 진행한 뒤에 당사자를 불러 조정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진행 시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정을 진행하고 있기에 환자 측이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의료인이 무조건 조정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중재원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신해철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였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조정 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번
안류법에서는 의료사고, 의료소송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는데요.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어온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는데 의료인의 부주의로 좋지 않은 결과가 혹시라도 생겼다면 먼저 진료 기록을 확보하신 다음에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소송을 하면 무조건 환자가 진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로이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분들도 있고, 로스쿨이 생기면서부터는 의사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같이 가진 변호사분들도 꽤 있으셔서 의료사고 상담이 수월해진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